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총리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출마도 곧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그 회의를 끝으로 권한대행과 총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사퇴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퇴하거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한 대행은 자신의 집권 구상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와 함께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그리고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대국민 메시지엔 담길 걸로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엔 대선 캠프 역할을 할 사무실도 마련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해당 사무실을 계약했는데 오 시장이 불출마로 선회한 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캠프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약 200제곱미터 규모로 현재는 상주 인원이 없지만 송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10여 명으로 초기 대선 캠프를 꾸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은 어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선 규제 혁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대행이 사퇴도 하기 전에 참모진에게 캠프 사무실 마련 등 선거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실 안팎에선 오늘 국무회의가 한 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거다. 또 한 대행이 이번 주 안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기태 기자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굳은 표정으로 국무회의장에 들어섭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8일 한 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에 반발해 민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한 대행은 헌법과 상충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론 42번째이자 한 대행 체제에선 8번째입니다.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대해선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는데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는 듯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가운데 한 대행 측은 대선 캠프 인력 확보를 위해 대선에 불출마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접촉한 걸로 파악됩니다. 총리실 안팎에선 한 대행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정치부 안희재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이제 대법원이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제 최종 판단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치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르면 모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총리직을 사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이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로 잡힌 겁니다. 만약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를 확실하게 덜어내고 대선 가도 역시 탄력이 붙을 겁니다. 반면에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론 등으로
이 후보에 맞서려는 대선 주자들에겐 말하자면 악재가 될 겁니다. 이 빅텐트의 입지나 성공 가능성에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유죄 취지 판결이면요. 이 후보와 민주당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중대 변수가 돌출을 하는 거고 대법원의 선고 내용은 물론 특히 이 선고의 시기를 두고도 민주당과 이 후보 지지층의 강한 반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반 이재명 빅텐트 논의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한대행이 모레 판결을 지켜본 뒤에 출마 선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대행이 이제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또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이런 건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안팎에선요 후보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다음 달 11일이 거론이 됩니다. 이날은 선관위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이날 넘기면 한대행은 무소속으로밖에 출마할 수가 없는 만큼 자신으로 단일화에 성공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기호 2번 못 받습니다.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선거 자금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받는 선거 보조금 200여 원을 무소속 후보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표 따져보면요. 다음 달 3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11일까지 8일 정도가 남는데 이 안에 단일화 룰 합의하고 토론회나 여론조사 마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용 점퍼에 후보 이름 찍고 공보물 제작하려면 8일까지는 단일화를 끝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땐 20일 정도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이번엔 시간이 빠듯한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어떨지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빅텐트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높이면 상승세 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만 과거 사례 보면요. 16대 대선 당시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땐 두 후보 지지율 대체로 20%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한대행이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든 지금 지지율 면에선 그때와는 사정이 꽤 달라 보입니다. 여기에 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총리를 지냈다는 사실, 거기에 개헌론이나 관세 협상 등을 빼면 구체적인 정치 철학을 보여준 건 아직 잘 안 보인다는 지적, 이런 것들이 단일화 효과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희재 기자였습니다.